세계의 뉴스, 국방 소식을 소개하는 위클리 뷰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북아시아와 얽혀있는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그리고 한국의 스텔스기 대응의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두 편으로 오늘은 먼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의 판매 불가 이유와 동북아시아의 스텔스 전투기들입니다. 첫 번째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기술과 F-22를 판매하지 않는 미국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일본은 지난 2007년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F-22 랩터 판매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대당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미국도 추가 양산을 중단할 만큼 엄청난 가격의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100대를 구매하겠다고 개런티를 하는 조건을 내걸었고,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이를 매우 환영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도 F-22를 도입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여기에 한국도 구매를 적극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F-22는 미국 최고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법상 해외 판매 승인이 절대 불가한 무기이지만 당시 행정부는 일본과 이스라엘에 F-22를 판매하기 위해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결국 F-22 판매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도 일본과 이스라엘의 판매를 신중히 검토하였지만 미국의 전략적 우위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였고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도 F-22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많은 언론들이 동급 성능의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도 가격이 저렴한 F-35를 도입하는 게 훨씬 이득이 아니냐는 기사글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근본적인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에 대한 기본 상식과 스텔스 기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무지에서 나온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현대 공중전에서는 스텔스 능력과 더불어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슈퍼크루즈 순항 능력과 가속 성능입니다. 미국이 F-35를 동맹국들에게 환영하며 판매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타이푼과 라팔 전투기는 미 공군과 합동훈련 과정에서 IRST 포드를 사용해 여러 번 F-22를 포착하였으며 미국도 F-15C 전투기에 리전 IRST 포드를 장착해 F-22와 다수의 합동교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F-15C의 리전 IRST 포드와 개량된 APG-63V 3A사 레이더를 사용해 F-22를 탐지하고 여러 번 가상격추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F-15C의 개량형과 F-15EX를 위해 스텔스 요격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앞서 언급한 리전 IRST 포드와 개량된 APG-63V3 A사 레이더가 있습니다. F-22는 애프터 버너 없이 40,000피트 상공에서 마하 1.72의 최대 순항 속도를 낼 수 있으므로 주로 이 고도에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40,000피트 상공의 대기 온도는 마이너스 56.5도에 달하고 F-22의 초음속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87도의 원뿔 형태의 마하콘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F-22의 기체가 40,000피트 상공에서 144도의 온도 차이가 나는 열파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초음속을 돌파할 때 생기는 마하콘은 IRST의 정면 탐지 능력을 10배나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최신의 전투기에 탑재된 A사 레이더는 막대한 고출력을 활용하고자 순행식 냉각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열은 기체 밖으로 빼내야 하기 때문에 F-22 전투기는 동체 상단부에 열 배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F-35의 경우 열 배기 장치를 없애고자 내장된 항공 연료를 냉각제로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기체의 전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최대 적인 러시아가 사용하는 IRST는 3에서 5 마이크로미터 대역의 중적외선을 탐지하고 있어 엔진과 기체에서 직접 방출하는 고열의 복사열만 탐지할 수 있으므로 전투기의 마하콘과 A사 레이더의 방출열을 직접 탐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타이푼, 그리펜 NG가 사용하는 IRST 및 미국이 F-15C 등에 사용하고 있는 리전 IRST 포드는 F-22 등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가 발생하는 마하콘 등의 열을 탐지할 수 있도록 8에서 12 마이크로미터의 원적외선 대역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더해 QWIP 초고감도 열상 센서를 사용해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로 인해 타이푼이 F-22를 AIM 120 암람으로 공격할 수 있는 먼거리 범위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도 이와 같은 QWIP 방식의 IRST를 개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는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와 낙후된 반도체 기술로 위 같은 QWIP 방식의 IRST를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KF-X에 장착될 예정인 레오나르도사의 스카이워드 G IRST에 8에서 12 마이크로미터 대역을 탐지하는 QWIP 방식의 검출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국내의 열상 검출기 전문업체인 i3 시스템에서도 이와 동급의 검출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22가 최고의 전투기인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F-22 자신이 레이더 집중 조사를 받고 있음을 파악하면 최대 35,000파운드 이상의 출력을 발휘하는 F-119 엔진 2기를 가동해 곧바로 교전 공역을 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크게 공간을 벌려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암람이라고 해도 지속적인 추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F-22를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F-22는 아무리 QWIP 방식의 IRST를 장착한 전투기라 할지라도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F-22는 최고의 RWR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신을 조사하는 적개의 레이더 전파의 방향과 거리를 탐지해 레이더 사용 없이도 100km 이상의 거리에서도 정확히 암람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F-35는 판매하면서 F-22는 미국의 막대한 수익을 포기하고도 자국의 재건권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최우방에도 절대 판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QWIP 방식의 IRST라 할지라도 정확한 거리가 측정이 안 돼 F-22를 직접 요격하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F-22에 오히려 요격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F-22 한 대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투기들의 희생이 따라야 하며, 누가 뭐라 해도 F-22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북아 국가의 스텔스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에 포진한 국가들은 F-22보다 낮은 급의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F-35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35의 스텔스 능력은 F-22와 동급 그 이상이지만, 문제는 여러 차례 언급한 엔진 출력이 F-16과 동급 수준이므로 위험 상황에서 제대로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J-20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스텔스 능력 자체는 수호의 57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문제는 엔진인데 중국 특유의 고질병인 카피 습관이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만 것입니다. 최초 J-20 시제기는 러시아의 AL-31F 류카 엔진을 사용하였으나, 결국 러시아가 자국의 엔진 기술의 유출을 우려해 수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스스로 엔진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에 중국은 자체 개발한 WS-10B 엔진을 장착하게 되는데, 3만 파운드의 추력은 얻었지만 기술력의 한계로 고고도 고출력은 불가능한 엔진입니다. 중국은 개량 버전을 계속 만들고 있지만 중국이 원하는 F-22의 F-119 엔진과 동급 성능을 내는데 전부 실패하고, 이에 WS-15라는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에 봉착해 제대로 된 성능을 내는 엔진을 개발하고 배치하는데 약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국가들이 J-20의 스텔스 성능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짝퉁 스텔스기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호이 57의 경우 러시아가 미국의 F-22 독주를 막기 위해 러시아의 총 역량을 투입해 만드는 전투기로 이지델리의 30 엔진을 장착하며 최대 순항 속력 마 1.6, 최대 속력 마 2.0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F-35보다 전체적으로 우수하지만 F-22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기술은 F-22와 F-35보다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동북아 지역은 F-22에 못 미치는 성능의 스텔스기들이 포진하고 있어 다양한 기술을 동원해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적대국들의 스텔스기들을 한번 잡아볼 법도 한데요. 이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스텔스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국방사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